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일본 기업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소니를 보면 이 소니가 이 제로센하고 비슷한 게요. 소니의 강점도 이거거든요. 지표가 정해지면 궁극의 수준까지 연마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니 이 창업자죠 2명. 그래서 오사카 대학 물리학과 출신의 모리타 아키오, 와스다 대학 이공학과 출신의 이부카 마사비 2사람이 전부 다 이제 그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 오타쿠. 네. 그러니까 회사를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들고 싶은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그래서 세상에 없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한 게 이제 소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소니는 궁극의 수준까지 연마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거 기억하시면 슬픈 건데. 네. 이거 저 학생들 보여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79년 7월에 발매됐죠. 워크맨, 소니의 워크맨.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고 나중에 이제 버전업된 2번째 모델인데 세계적으로 히트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 소니가 걸으면서 음악 듣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워크맨인데 처음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팔렸어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해야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하이마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벤트 이게 뭐에 쓰는 물건 같습니까?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헤어 집게핀, 새우 껍질 제거기, 롱노즈 팬츠. 어떤 거인 것 같습니다. 롱노즈 팬츠요. 네. 제가 상품을 준비해 오려다 이거 까먹어가지고 상품 있었으면 좀 재밌게 할 텐데. 정답은 새우 껍질 제거기. 네. 있으면 편리하겠죠. 이게 집어넣어서 쫙 벌리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팔려면 누구가 필요해요? 시민을 교육시켜요. 네. 그래서 상품을 교육시키는 게 마케팅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니까 해외 수출에서도 부진합니다. 근데 이 해외 수출했을 때 핀잔을 들어요. 야, 워크맨 이거 브로큰 잉글리시 아니야. 워킹맨으로 하든지. 이 워크맨이 뭐야? 그렇잖아요. 워크맨 자체가 영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어권 국가에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름 바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운드 어바웃으로 바꾸고 영국에서는 스토어웨이로 바꿨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가자. 그 이름이 다 프리스타일이야. 다 달라. 그래서 워크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워크맨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젊은이들은 이거 하나쯤 있어야 돼.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니에서 이게 이제 서울의 2호선처럼 일본 도쿄에도 이렇게 야마노테선이라고 순환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도는 거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워크맨 이 헤드셋을 꽂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명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저게 뭐지? 저 처음 보는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젊음의 상징처럼 이제 중고생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흥이 일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메가 밀리언 셀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업자 2명이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워크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낄끼게요. 소니는 우리 유니크하다. 세상에 없는 물건 우리는 만들어. 기존에 있는 거 우리는 같이 먹고 세상에 없는 물건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화를 바꾼다. 이런 이제 보니까 아주 귀한 80년대 일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워크맨을 뽑고 있는. 네. 굉장히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例えば通勤で朝満員電車ラッシュアワーの電車の中でウォークマンをしている人がかなりいますけれども、
それはイギリス人が新聞を広げて隣の人と関係を断ったり、あるいはカバンを前に置いて隣の人との関係を断ったりするのととても似ていると僕は思います。それはウォークマンをかけ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内側を音でいっぱいにして、そしてそれは意味からするとこういう音で囲まれた新しいシェルターを作って隣の人と接しないようにする。もちろん電車の中では体と体が触れ合っ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こに心理的に音の壁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自分はその自分だけの環境の中にいると、そういうふうにいい意味で言うと錯覚できるわけですね。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음악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세상을 뭐 이렇게 한다는, 지금 들으면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거기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거죠. 자기만의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그래서 이 소니가 많이 팔는데,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니까 이 소니가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서 야 그래 이제 지표는 소형하다, 이걸로 전 세계에 다시 유니크하게 전 세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작은 워크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니의 이 검전지. 이 끄덕하면 이것도 슬픈 건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아주 껌처럼 얄팍해서 그 워크맨에 이렇게 딱 끼워 넣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이 껌전지도 있고요. 초소형 초절점 모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오밀조밀 그 공간을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 그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에 넣어서 듣잖아요. 이거 꼭 학생들한테 꼭 설명해줘요. 이 모르니까. 여기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요거랑 사이즈를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저스트 카세트.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었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 더 나가서 야 이걸로 만들어갈 수 없어. 이게 원래 카세트 테이프 사이즈잖아요. 그거에 한 4분의 1 되는 걸 만들었어. 이것도 성에 안 차. 야 더 가자 더. 이거 보신 분 아마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나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나 도대체 이게 이 의미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안 돼요? 귀한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파일을 지금 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형화로 갔는데, 문제는 CD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CD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더 큰 문제는 MP3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MP3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세안그룹에서. 근데 이제 98년에 세안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거는 애플의 아이팟입니다. 2001년. 이 애플의 아이팟이 유행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당시에는 음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불법 다운로드가 당연했습니다. 거기서 불법 다운로드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이리버예요. 아이튠즈를 개발해서 두 개를 같이 이제 시장 생태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아무리 팔려고 해도 충전소가 없으면은 보급이 안 되듯이, 이 애플이 한 거는 충전소와 전기차를 같이 이제 판 거죠. 그래서 아이튠즈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음악을 하나씩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아이팟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금세 시장을 점유하면서, 소니는 이제 뭐 닥쳤던 게 지금처럼 작게 만들었는데 의미가 없으신 거예요. 더 작게 만드는 게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니까 자기의 지표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장인정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장인정신 이거 본받을 만한 건가? 이 마루나우 젓가락 뭐 일본에 이런 게
무수히 많으니까요. 이 젓가락이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장인이 저렇게 다 연마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 다나카 고이치 굉장히 현명하게 생긴 회사원인데 2002년에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뭐 박사도 없고 석사도 없고 그냥 학사입니다. 학사 출신의 노벨상을 받고 전직도 안 하고 주임에서 아마 승진만 하고 지금도 이제 60이 넘었죠. 이제 18년 전이니까. 오타쿠죠. 이런 분. 장인 정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가 좋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본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 걸까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지만 80년대는 일본이 세계 1위였죠. 근데 일본이 그 자리를 그러니까 토시바나 뭐 이런 기업들 히타치가 삼성, SK 하이닉스의 자리를 넘겨준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품질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D램을 만들면 우리가 10년 이상 보증해 줄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잉 품질. 그런데 지금 D램은 어떤 거냐면 이 만드는 게 이제 모듈화, 표준화돼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가 제일 싸게 만드냐 관건입니다. 삼성이 제일 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재패를 한 건데 일본은 그걸 읽지 않았던 거죠. 품질 좋으면 사갈 거야. 야, 싼 거보다 품질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뭐 많이 아시니까 처음에 혼다 스즈키 오토바이가 이 개도국에 진출했을 때 장사가 잘 안 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개도국은 지금 뭐 배달하고 뭐 이런 데서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품질이 좋은 거야. 혼다 오토바이. 과잉 품질이죠. 그래서 기술의 업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도 있는 건데 이제 일본의 이 장인 정신이 너무 과잉 품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팔리고 안 팔리고를 신경 쓰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기술은 내가 정한다. 품질은 내가 정한다. 물건은 네가 산다. 뭐 이렇게 지금 된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금 한국 기업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반쯤 하고 지금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세 번째는 이제 두처벨 이기주의인데요. 이제 과달카날 전투를 좀 봐야 돼요. 이 과달카날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호주가 있고 위에 파푸아뉴기니 섬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섬이 이제 이 과달카날 섬인데요.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미국하고 호주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 해상 제해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호주하고 미국이 연합을 해서 이쪽을 섬을 다 뺏기면 이제 전쟁의 승패가 이제 패배로 기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가 연결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부대를 이제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걸 뺏으려고 하고 일본은 그걸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과달카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전쟁은 뭐 당연히 미군이 승리했습니다만 미군은 1000명 사망했는데 일본군은 12,000명 12배가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패배를 했을까 보니까 경찰 보급선이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잖아요. 육군이 주둔하는데 일본군 제일 가까운 기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량하고 무기하고 물이나 이런 것들 다 실어야 되는데 2,000km.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로센이 한번 뜨면 여기까지 오면 연료를 다 써서 상공에서 10분, 15분 있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그럼 오면 되죠. 배는 이미 이제 미군한테 다 이 제해권은 이 점령을 당해서 배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항공 수송을 해야 되는데 항공 수송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또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병사들은 나중에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식량을 이제 자조 그러니까 이제 약탈하는 거죠. 주민들 원주민들한테 가서 약탈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 거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네, 너무 나빴습니다. 이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나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원래 육군 해군 뿌리가 이제 다르다고 하죠. 이제 육군은 그 초슈한이라는 지역이 중심 처음에 출발한 곳이고 해군은 이제 사츠마한이라는 이제 그 지역에서 뿌리도 다를 뿐더러 그러니까 처음에 지연이 있었어요. 지연 그쪽 출신들이냐 어디냐 출신에 따라서 그러다 나중에는 육군 그 학교 뭐 해군 학교가 만들어진 병사 학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학연이 또 작용하면서 완전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하고 싸우는 것보다 육해군 싸우는 게 더 뭐 격렬하게 싸울 정도로 서로가 뭐 미군하고 전쟁에 져도 좋으니까 저 육군만 어떻게 좀 또는 저 해군만 어떻게 좀 하는 식의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도가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일본이요 육군하고 해군이 딱 지역을 나눠서 싸웠어요. 여기는 해군이 담당하고요. 여기는 육군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다 해군 지역 담당 지역. 중국 대륙은 육군 담당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일절 간섭을 서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과달카날 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해군 지역이죠. 해군 지역. 그런데 여기 주둔해 있는 사람들이 육군 파견 나와서 여기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군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싸우든 말든 죽든 말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병참 보급선이 기술적인 문제였을까? 라는 이제 의심을 자꾸 육군이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2,000km 멀어서 못 온 거야.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야. 이렇게 이제 각자의 전쟁을 하다 보니 미군은 이제 해병대가 있으니까 미 해병대와 해군과 육군이 그 세 개 군대 편제 같이 이제 상륙 합동 작전을 벌였는데 일본군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하고 각자의 전쟁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그 타테와리 조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 계통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옆으로는 옆에 부서 사람이 뭘 하는지 뭐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싫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타테와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벽을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동경공업대학이라는 대학에 처음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고 취직이 결정이 돼서 취직이 이제 박사 그 마지막 학기 8월 정도에 결정이 돼서 이제 일본은 4월부터 출근이니까 한 2월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비자를 바꿔와라. 유학생 비자로는 입사가 안 되니까 교수 비자로 바꿔와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래서 이제 육관이라고 하죠. 이제 그 비자 밖으로 갔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4월부터 대학에 나가게 돼서 비자를 당신은 유학생 비자는 안 되고 교수 비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한참 있다가 안에서 뭐 얘기하더니 나오더니 뭐 시작해보자 이마사 이래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죠. 뭐 시작해보자 이마사 불안하죠. 이거 왜 이게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교수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재직 증명서도 없는데 어떻게 발급되느냐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또. 그래서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나로호도 와카리마시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설명을 제가 했어요. 저 교수 비자를 하려면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소데스까 그러더니 자기 또 들어가서 또 회의해. 한참 하더니 또
무엇이야게 고자이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왜 비자 교수 비자가 있어야 이 재직증명서 발급이든지 뭐 입사 예정 증명서 발급이든지 되지 유학생한테 발급할 수가 없다. 또 그건 말이 맞아요. 또 유학생한테 입사 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비자가 우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당해서 다시 이제 또 갔습니다. 가서 아니 제가 학교를 갔는데요. 뭐 이렇게 어쩌저쩌 했더니 막 또 이게 또 잘 듣잖아요. 또 하이 뭐 이렇게 알겠다고 하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는 되겠지. 조금 이따 또 나한테 무엇이야게 고자이마세 하면서 또 제가 한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전화를 한번 해보라.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텐데 당신을 다 같은 공무원 아니.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이고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서류 한 장 그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물론 이제 타테와리는 그 조직 내에서 이 부처 간의 어떤 의사소통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본 사회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일본 사회 지금도 어떻게 타파해야 되냐. 그래서 이 타테와리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책도 엄청 많이 있죠. 마지막은 이제 인팔 전투입니다. 인팔 전투가 이제 인팔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미얀마, 옛날에 버마였죠. 버마고 여기는 이제 인도인데요. 옛날에 그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이제 분리가 안 됐을 때가 다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여기가 이제 인팔이라는 곳인데 이 인팔이 해발 2,000m급 산으로 둘러싸여진 곳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밀림 정글지대.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 왜 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인팔 전투는 1944년이라서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때쯤 거의 이제 패전이 짙어졌을 때라서 태평양에서는 거의 항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미 해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지상에서 중국군은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하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 같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지리멸렬 전쟁이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일본어로 하는 게 도로노마카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늪에 빠진 것처럼 전쟁이 진전이 없이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에서는 휴전을 해야 되겠다. 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휴전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휴전을 하려면 패전이 아니니까 나도 뭐 카드가 있어요. 서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우리 상처가 되고 이제 그만하자 이래야 되는데 일본군한테 카드가 없으니까 뭔가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인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도가 이제 원래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여기는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일로 진출을 해서 이 영국군을 몰아내고 인도를 차지하면 휴전 협상할 때 좀 유리해지겠지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그 인도가 얼마나 더운데 여기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인도만 뺐으면 이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감하시는 분하고 좀 이렇게 갸웃하시는 분하고 이제 연령의 구분이 확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 이해가 되시나 안 되시나 잘 안 건데 학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명작적 일본군은 한국 군대 마지막 일전으로 인도 점령을 결정한다. 뭔지 아시나요? 이른바 인팔 작전. 여명이는 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십니까? 최재성 여명의 운동장 이 게임은 어마방면 제15금 연세가 여기서 이 여명운동자의 배경이 바로 인팔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타구치 레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33사단 북경을 돌파 인팔로 향한다. 15사단과 31사단은 신도인가에 건너 북경으로 간다. 모든 작전을 3주 이내로 완료한다. 각하, 여길 잘 보셔야겠다. 작전 사단은 제31, 제33, 제15사단뿐입니다. 더 이상의 병력은 필요 없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15사단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남경에서 출발 2,500리 행군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착하더라도 즉시 출발하기를 우리입니다. 우리는 15사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전 일본군이 천안 옥선에 불사하고 있어. 장은 필요 없다. 후제 대신에 돌격 정신에 투철한 참모장을 보내라고 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무리다 얘기를 했더니 대보정에 즉시 천문을 보내라. 우리에게 말 많은 참모장은 필요 없다. 후제 대신에 돌격 정신에 투철한 참모장을 보내라고 해. 잘렸습니다. 네, 한마디 했다가 영웅동자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 여기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뭐야?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아는 사람 나와요. 최재성, 김인구. 최재성을 모르시는 분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젊은 척을 하시는. 그래서 첫 장면 나오고 어떻게 연예인 존재인지 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글쎄요, 그 아사자가 더 많았던 전투하니까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이 드라마에서 그 부분이 되게 잘 묘사가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드라마가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찾아봤는데 아주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 나중에 저 시간 되실 때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은요 결국에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굶어 죽다가 그냥 포기한 전쟁.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유는 뭐 방금 그 구보로 100km를 뛰어갔어요. 식량도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방금 무타구치 레이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그럼 뭐 3주면 풀리는데 야 그냥 뛰어갔다 와 해가지고 그 3주치 식량을 들고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 통과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만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산을 100km 행군을 해서 넘는 거예요. 넘어가다 많이 죽죠. 넘어갔는데 너무 지쳤어. 그래서 이제 영국군의 습격도 당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식량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패배 선언하고 돌아오는 전투인데 이 무타구치 레이냐가요 딱 봐도 고집 있고 답답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기고 뭐 권위주의죠. 그래서 이 어록이 굉장히 많은데 식량도 필요 없다. 야 탄약이 왜 필요해? 정신력만 있으면 이기지. 이거 뭐 옛날에 아버지들 많이 하시던 그런 말씀 같은 탱크가 왜 필요하냐? 대포가 왜 필요하냐? 필요하면 뺏어서 쓰면 되지 거기 가서. 네가 이기면 되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소에 이제 식량을 싣고 가거든요. 식량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3주분밖에 없는데 야 떨어지면 걔네 잡아먹으면 되잖아. 말하고 손을 왜 가져가냐?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말이 충격이. 야 일본이 원래 초식동물인데 뭘 고기를 먹어. 그 풀이 널린 게 지천에 널린 게 풀인데 풀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주변의 참모들이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라고 했다가는 바로 좌천당하는. 그래서 아무리 아닌 줄 알아도 누구도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기업의 특히 오래된 대기업들이 이런 거 조직 문화,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도시바라든지 미쓰비시 자동차라든지 하는 기업들 도시바는 2015년에 한 1조 5천억 엔 정도의 불식회계 그러니까 거짓으로 장부를 기록을 해서
발각이 됐죠.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63만 5천 대 정도 리콜을 했습니다. 이게 연비 실험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도시바나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0년이 넘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통도 있고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죠. 일본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바와 미쓰비시 자동차에 모인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과연 이 회사 내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머리로 좋은 회사 들어간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이게 부정이라는 거 알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폭로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온 건데 결국에는 일본 사회의 그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위기죠. 분위기. 쿠키요 요메라고 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가장 그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인 거 아닐까. 그래서 왜 지금 이 75년 전 전쟁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로서 이제 일본군은 가장 근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누구나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이 어떤 결함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결함, 그때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조직의 결함은 그대로 전후 일본 사회에 계승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갑자기 끝나고 그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결국에는 학교로, 회사로, 지역사회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